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중미 관세 전쟁 2편, 미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글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 이게 왜 기대랑 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보면 핵심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자체의 그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회복력. 둘째는 예상을 좀 뛰어넘는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국의 기술 인재 확보 경쟁, 이 구도가 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좋겠네요.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 효과가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체적인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미국 수출 비중은 줄고 오히려 동남아나 유럽연합 쪽 수출은 늘었다.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2018년엔 19% 넘던 미국 비중이 올해는 14%대로 줄었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사실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에요. 관세를 피하려고 아예 면제를 신청하거나 펩시코 같은 식품 기업들 사이가 좀 있었죠? 아니면 생산 기지를 미국이 아니라 다른 저관세 국가로 옮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 미국을 옮기는 것보다요? 네. 관련 설문조사를 보니까 응답 기업의 한 61% 정도가 그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미국 내 생산, 그러니까 소위 리쇼어링 있잖아요. 그거의 가장 큰 장벽은 역시나 비용 문제였습니다. 74%가 이걸 꼽았어요. 역시 비용이 문제군요. 네. 심지어는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들조차도 히토류 같은 그런 핵심 자원 문제 때문에 중국 내 생산을 다시 검토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보다는 물류 차질이나 LA 항만 물동량 급감한 사례처럼요. 아니면 기업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비용 문제 때문에 리쇼어링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결국 관세 효과를 무력화하는 또 다른 큰 축이 바로 중국의 그 기술 발전 속도군요. 특히 AI 분야에서 딥시크라는 기업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미국 기업의 수십 분의 1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 모델을 만들고 그걸 또 그냥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린다뇨. 아, 네. 그 딥시크 사례. 그게 아주 상징적이죠. 비용은 훨씬 적은데 성능은 비슷하게 내고 심지어 그걸 공개해서 생태계를 빨리 키우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 영향력을 단숨에 키우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네, 맞아요. 오픈소스는 누구나 빨리 기술을 가져다 쓰고 또 발전시킬 수 있게 하니까요. 전기차 쪽도 좀 비슷합니다. BYD 같은 경우 판매량이나 매출 면에서 이미 테슬라를 앞섰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24년 1분기 판매량만 봐도 BYD가 거의 100만 대 가까운데 테슬라는 40만 대가 안 될 걸로 추정되니까요. 와, 격차가 꽤 크네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요. 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또 중국 최대 파운드리인 SMIC가 생산한 첨단 AI 반도체, 그 어센드 910C라고 하죠. 이걸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생산을요? 네, 이건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그 역량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자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인 인재 경쟁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런 기술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핵심은 사람이죠. 그래서는 중국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외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과학권의 우수 청년 과학기금 같은 경우 연구비만 16억 5천만 원에 연봉 1억 3천, 정착 지원까지 해준다면서요. 네, 조건이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언급된 딥시크 같은 기업에서도 젊은 자국 명문대 출신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해외 유학 갔던 인재들의 귀국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연구 예산이 좀 줄고 이민 정책도 강경해지면서 오히려 인재들이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탈을 걱정하는군요. 네, 실제로 네이처 설문에서는 미국 연구자 4명 중 3명이 이탈을 고려한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 추방 위협 같은 좀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맥넛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장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 데이터로 또 나타나는데요. 최상위 AI 연구자들의 국적 비중 변화를 보면 중국은 2019년에 한 10%였는데 2022년에는 26%로 크게 늘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같은 기간 35%에서 28%로 줄었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종합해 보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글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의 그 탄탄한 경제 구조,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기술 추격, 마지막으로 인재 확보 전략, 이런 변수들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중국의 기술 자립만 더 부추기는 어쩌면 그런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